일단은 구현이 되고 버튼 누르면 움직이는 기능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앞전에 우리는 뭘 하셨냐면은 단순하게 클릭을 하면은 자, 클릭하면은 뭐가 됐어요? 통째로 1, 2, 3, 4, 5가 있어서 자, 맨 마지막 거를 카피, 복제해서 붙여놓고 자, 다음 버튼을 딱 누르면 얘네들은 변동 없이 2번이 이렇게 스르륵 와서 보이고 1, 5, 3, 4, 5. 또 클릭하면 3번이 보이고 자, 이렇게 처리되게끔 만들었었어요. 자, 이게 가장 베이스고 이게 가장 정석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던 레이아웃처럼 우리가 지금 이 꾸민 레이아웃 형식의 경우는 조금 성향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아이는 클릭을 하면 애니메이션으로 자연스럽게 스르르 바뀌면서 처리가 돼야 되는 아이예요. 아직 제가 트랜지션을 전혀 넣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기능이 먹지는 않겠지만 일단 요 자체는 변합니다. 이 아이가 처리되는 건요 어떻게 되냐, 다음 버튼을 딱 누르면 요 맨 앞에 있는 아이 있죠, 요게 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번이 사실상은 맨 처음 1번에 위치하는 아이가 되고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CSS의 설정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NTH로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맨 앞에 있는 아이를 뜯어가지고 맨 뒤로 보내면 자연스럽게 NTH의 이 순서가 바뀌면서 이 광고 4번이 세 번째로 되니까 가운데로 위치 이동하고 얘가 위치 이동을 해요. 얘는 앞으로 위치 이동을 하겠죠. 당연히 움직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두 번째로 딱 클릭하면 다시 또 똑같이 움직입니다. 맨 앞에 있는 아이는 뒤로 가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화면이 계속 변해요. 그냥 변해요. 물론 여기엔 추가적인 옵션이 몇 가지가 필요하기는 해요. 몇 가지 옵션이 좀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태생과 형식과 원리는 이게 베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전에 통째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 통째가 기차처럼 이렇게 전철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하철처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이 흐름보다 더 쉬워요. 더 쉬운데 제가 이 방법을 지금 보고 계신 이 방법을 안 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기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접근성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전체 몇 개가 들어있고 그죠? 이건 회전문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접근성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 위에 있는 아이는 전체 몇 개가 있고 몇 번째 있는 아이는 뭐다라고 해석이 되는 반면에 얘는 그게 안 돼요. 회전을 하니까 첫 번째가 뭐다라는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뭐 다음에 뭐가 있고 다음에 뭐가 있고 다음에 뭐가 있고 다음에 뭐가 있고 정도만 들리게끔. 그래서 뭐 여기 포커스를 갖다 대면은 현재는 뭔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포커스 갖다 대면 현재는 뭔데 이전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들리는 정도? 그렇게 쓴다면 괜찮겠죠. 물론 이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JS로 그런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계속 읽힐 수 있게끔 스크린 리더에 동작을 하게끔 기능을 좀 더 해줘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세팅을 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본 적이 있느냐? 앞전에 SM타운 사이트에서 보면 가로로 길게 CD 앨범 자켓 쫙 있고 데이터 계속 바뀌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 이렇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길게 할 거냐, 지금 보신 것처럼 한 서너 개 정도만 할 거냐, 이런 차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아이들은 홀수로 배치하시는 게, 뭐 사실 개수가 많으면 홀수도 짝수도 관계없죠.
그래서 최소한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개 정도는 돼야 보기엔 조금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구현이 되게끔 자, 버튼을 클릭하고 움직이게끔 써보겠습니다. 우리는 해당하는 JS를 통해서 여기 슬라이드 무비라고 하는 JS를 생성되게 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슬라이드 무비에서 기능을 쓰게끔 해줘야겠죠. 자, 약간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자, 쓰겠습니다. 자, 제목을 뭐라 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써야 되는 시나리오는 다음 버튼 클릭 시 첫 요소가 마지막으로 이동 끝. 네. 주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더 복잡한 내용들도 있긴 하겠지만 핵심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딱 썼어요. 자, 그럼 바로 시나리오 1에 들어가는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버튼을 클릭해야 되고 안에들의 li들을 잡아줘야 되겠죠. 2개. 자, 다음 버튼은 여기 있는 슬라이드 btn. 자, 분명히 2개 다 할 테니까 const element 슬라이드 btn 이라고 하나 영역을 잡아서 document query selector 선택합니다. 물론 더 이전에 const element view box라고 query selector 선택을 한 다음에 써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안에 들어가는 아이 넥스트 뭐 프리뷰 안 하나요? 일단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광고 내용. 자, 그냥 바로 뷰 랩을 선택할게요. const element 자, 슬라이드 li는 엘리먼트 뷰 박스에 들어있는 쿼리 셀렉터 뷰랩 사이즈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했습니다. 슬라이드 랩이라고 써야겠군요. 그럼 슬라이드 li는 이 안에 들어가는 올 자, 그럼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볼 건데요. 앞전에 우리는 다음 버튼 클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버튼이라고 지정을 해서 걔를 클릭했을 때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래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만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얘는 누구예요? 버튼의 영역이죠. 버튼에 감싸고 있는 영역에 점 add event listener 클릭 그리고 이벤트 확인을 해볼 거예요.
버튼도 아니고 버튼을 감싸는 영역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벤트를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작은 하는가? 아직 제가 딱히 한 건 없습니다. 버튼이 아니라 버튼을 감싸는 영역을 클릭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영역을 기준으로 클릭을 하면 무언가 뜰 것인가 뜨네요. 다른 데는 안 뜨는데 높이값이 0이라서 직접적으로 버튼을 클릭했더니 뜹니다. 요 밑에 세 개는 비디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세 개입니다. 뜹니다. 오른쪽 거 뜹니다. 버튼을 감싸고 있는 아이를 클릭을 하더라도요, 내부에 있는 아이는 인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쭈루룩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여기 타겟이라고 보이시나요? 타겟이 버튼 점 넥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점 타겟이라고 잡아주면, 자, 프리브 넥스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모에서 클릭을 하더라도요, 내부에서 그 아이를 인식시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벤트 위임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위임. 자, 이벤트 위임이란 쉽게 말하자면은, 자, 실질적으로 버튼에 실제로 클릭해야 하는 요소가 아닌 그 부모 또는 부모의 부모 또는 그 위의 부모, 여튼간에 조상뻘이죠. 부모에서 뭐 클릭이 아닌 것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클릭이라서 클릭했을 때 경우 해당하는 요소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인식되는 형태를 이벤트 위임, 즉 내가 아니라 위임장 쓴다고 하잖아요. 대신 누가 해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 위에서 인식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버블링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버블 뭐가 있어요? 비누 거품이죠. 자, 비누 거품은 가만히 놔두면 반응 안 하겠지만, 물 속에서 비누 막 푼 다음에 한번 쫙 흔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잖아요.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내가를 딱 클릭하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버튼이 딱 반응하면서 점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신호를 준 그 작업을 했던 그 위치까지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걸 버블링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본이 되는 아이가 아니라 그 타겟 위치를 주었던 어디까지 인식되게 만드는 걸 이벤트 위임, 버블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대처할 때 위에서 만들어준 게 위임이라고 해요. 그냥 버튼 클릭하거나 버튼 쓰게 되면 되지 왜 굳이 이벤트 위임을 하나요? 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냥 이렇게만 썼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코드를 하나 추가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const mk btn document create element 버튼 mk btn에다가 inner 텍스트 글자를 임시 버튼 생성 하고 나서 이 안에
append mkbtn 쓰면 이건 없던 아이잖아요. 위 어딜 보더라도 선택자가 없던 아이인데 만든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안 하고 나 이거 슬라이드 버튼 안에 버튼 선택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여기다 쓸게요. 자, const el btn은 버튼 영역 안에 쿼리 셀렉터 all 버튼 이라고 쓰고 생성하고 뒤에 콘솔 로그로 잡아주면 인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개수가 안 됩니다. 2개밖에 안 돼요. 그 이야기는 해당하는 버튼을 add event 리스너로 클릭을 했을 때 반응 값을 보여주세요 하면 반응 안 한다는 거죠. 요거 그대로 안 되면 퍼치 당연히 for each 써야겠죠. for each 쓰고 el, index 에다가 e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전 버튼 먹죠. 다음 버튼 먹어요. 자, 이전 임시 버튼 안 먹어요. 임시 버튼 안 먹죠. 위에 거 원래 있던 거 이전 임시 다음 다 먹죠. 자, 원래대로 이 버튼을 제대로 인식하게 만들려면 생성을 한 시점에서 버튼 영역을 잡아줘야 돼요. 생성한 시점에서. 근데 생성하지 않은 시점에서 버튼 영역을 잡았기 때문에 임시로 생성한 영역은 모르는 거고요. 근데 제가 클릭하는 범주는 그 위에 부모의 범주예요. 아까는 버튼의 범주였고, 버튼의 범주는 내가 선택한 영역 기준이고 그것을 나중에 추가로 생성했으니 위에 있던 선택자 영역에는 나중에 생성한 버튼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기능을 안 한 거고, 부모는 내부에 뭐가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면 부모 기준에서 뭔가를 잡아내라 라고 하면은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각각 처리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처리할 거냐 아니면 부모에서 인식할 거냐,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은 1개, 2개, 3개, 4개 몇 개 안 되니까 상관없어요. 사실은 10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쓰던 방식으로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언제 이 아이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홈페이지 만들 때 더보기 버튼 만들어서 개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 생기시죠. 뭐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누구겠어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였죠. 핀터레스트는 사실 페이지를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영역에서 스크롤하면 더 생기잖아요. 그때 만약에 난 모달을 띄우고 싶어. 모달이 안 뜬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런 경우에 어느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잡을 때는 이벤트 위임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써야 추가로 생성된 요소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요거 면접에서나 시험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보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거 써요. 왜? 버튼 생성하고 선택하고 그 내부에 있는 버튼들이라고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기 위해서 여러 개니까 for each를 통해서 클릭하게 만들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이라는 개념을 썼었고, 그래야 내가 누굴 클릭한지 인식되게 됐습니다. 이전, 다음. 문제는 버튼을 인식시킨 다음에 중간에 버튼을 추가로 만들었어요. 아니 뭐 추가로 뭐 리스트가 생성이 됐어요. 추가로 뭔가 변화가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변화된 아이가 이 위에 있는 바로 윗줄에 있는 여기에 인식이 될까요? 아쉽게도 인식이 안 돼요. 만약에 인식을 시키시려면 생성이 되고 어펜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선택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새로 바뀌었다는 걸, 새로 변경됐다는 거를 안 잡아주면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새로 생성해서 추가한 기능을 인식시키게 만들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선택자 버튼은, 변수는 생성된 뒤에 이렇게 삽입이 돼야지만 임시 버튼이 동작을 해요. 그렇지 않고 이전에 생성이 되어 있었다면 임시 버튼은 전혀 동작하지 않아요. 이전에 건 되죠? 얘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 말고는 없느냐? 저런 이벤트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벤트 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벤트 위임이라고 하는 아이는 직접적으로 그 버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벤트 어떤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에 부모에서 영역을 잡아서 클릭을 하면 중간에 생성을 하든 삭제를 하든 뭘 하든 관계없이 내부에 들어있는 것만, 이벤트 대상이 되는 아이만 찾아와서 쓰는 거죠. 내가 클릭했을 때, 부모를 클릭했을 때 실제로 반응하는 아이는 자식이다. 그건 캡처링이고요. 그 자식이 반응을 해서 다시 부모한테 알려준다. 그건 버블링이에요. 그걸 캡처링 버블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버블링이 상위로 올라가는 거고 캡처링이 하위로 내려가는 거고. 네, 버블링은 상위로 올라가는 거고 부모로 가는 거고 캡처링은 자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버블링은 부모에 전달하는 거고 캡처링은 자식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기본적인 방식이 버블링이고. 그래서 부모에서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타겟은 자식의 나이를 찾아갑니다. 그 위치에 해당하는 쭉 내려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했습니까? 사실 버튼이나 A를 클릭해야 되는데 I를 클릭해도 동작을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임시도 클릭, 이전도 클릭, 다음도 클릭. 코드도 원래 있던 코드보다 조금 더 짧죠. 물론 실제로 디테일하게 짜면 좀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버튼을 클릭하는 개념이 아니라 얘는 그 부모를 클릭하는 개념으로서 동작하게 만들었다. 이걸 우리는 이벤트, 본인이 가지고야 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누구에게? 부모에게 대상을 전달했다 라고 해서 이벤트 위임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싶으셨다 할게요.